열애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머물면서 묘하게 밝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두루 원만한 그런 것을 열애장이로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감추어져 있다, 또는 이런따라 마음법을 나타내는 뜻이다.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미계에 있는 진여, 미계의 사물은 모두 진여에 섭수되었으므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진여가 바뀌어 미계의 사물이 된 때에는 그 본성인 열애의 덕이 번뇌망상에 덮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또 미계의 진여는 그 덕이 숨겨져 있을지언정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중생이 열애의 본성과 덕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열애장이라는 것은 원래 감추어진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로는 그 본성하지만 그 본성이 도대체 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라도 전생의 업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게 곧 열애장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주로 갑니다. 사주. 그 안에 자기의 능력이 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게 열애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성, 즉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바로 열애장이라 하면서도 열애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의 능력이고 성격이고 그 적성 자체가 열애장인데, 그거를 풀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사주학입니다. 그런데 사주학이 중국에서 들어온 잘못된 사주학 때문에 열애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푸는 것인데. 그래서 이 열애장을 본성이 이제 풀었는데 체계화 시켰습니다. 천명학이란 학문으로 체계화 시켜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열애장이죠. 곧 사주법이며 천명학입니다. 체계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열애장을 풀면 자기의 능력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기 능력을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열애장을 풀면은 자신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자선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먹고 하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을 알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은 현재 천명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운기의 작용,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열애장이란 그것은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근래에 오직 천명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명학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애장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체계화시켰어요. 그는 학문이 바로 천명학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탁월한 또 이 세상에는 또 그 상당한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그 능력을 깨우치고 그 능력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계화된 어떤 대자연의 이치, 진리, 능력으로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명학은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을 풀어주는 것을 체계적으로 체계화 시켜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그걸 풀든지 제대로만 풀어주면 인간은 자기의 갈 길을 가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갈 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알고 싶으면 본성에게 오면은 풀어줍니다. 매우 중요한 그 인생의 어떤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뭐 너무 늦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능력 뭐 알아본들 이미 뭐 나이가 차버리고 죽을 때가 다 돼가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젊을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이 초인 같은 능력 또 많은 학문을 가지고 푸른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꼭 자신의 사주를 봐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어렴풋이 풀어주는데 거기에 또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풀어서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 천사를 받은 분들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사주가 무슨 사주인지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줍니까? 천사도 모릅니다. 하늘도 그걸 밝히는 학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그걸 깨우친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하늘은 분명히 그 진리와 법칙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걸 풀어주는 학문을 못 만들어 놨습니다. 유일하게 본성만이 그 진리를 통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결국 알게 되겠지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도 사용을 못했구나.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 한 번 인간 세상에 왔는데 내 능력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흘러서 이미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후회할 필요는 없겠죠. 그 시대는 그 시대고 또 지금의 젊은이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자기 능력만 개발하면은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정법을 알아야 됩니다. 본성이 항상 정법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정법에는 항상 5가지가 있는데 이 과학은 이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이 있습니다. 이 고차원의 과학은 정신과학이겠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서 공부를 해 나가고 노력을 해 나갈 때 자신이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본성에게 상의를 하면,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기 본성을 그대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